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취업상한학교 강북 캠퍼스에서 허깅페이스 AI LLM 과정 2기를 담당하는 이종혁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5개월 동안 진행할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영상에 들어와 주신 모든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시게 된다면 5개월 동안 제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강사 소개하면서 제가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어떤 과정을 설계하려고 노력했는지를 설명을 하고, 두 번째에서는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에서는 가상으로 제가 생각해본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단에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수시로 체크해서 답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총 4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는 비전공자로 국비교육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비전공자로 공부해서 취업한 이후에 찍었던 홍보 영상인데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비전공자로서 독학을 하고 부트캠프를 통해서 취업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을 3가지 포인트로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걸 먼저 어필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 열심히 하시는 포인트를 저도 공감을 하고요. 두 번째로 열심히 하시다 보면 쉬고 싶은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지금 지치셨구나, 지금 쉬고 싶으시구나, 이런 포인트도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쉬시다가 나는 감자야,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이걸 한다니, 이런 네거티브에 빠져서 좀 무기력해지시는 포인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맞게 가끔은 같이 커피라도 한잔 하러 가시죠. 제 사비로 커피를 사드릴 수도 있고,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오프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도 공감하면서 함께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교육을 어떻게 설계했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비전공자 혹은 아직 초심자라면은 성장 곡선으로 승부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존역이라고 검색하면 제가 취업 준비하면서 혹은 그 주니어 때 기록하던 블로그가 나오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그 성장하는 과정을 잘 기록해 두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과정 이름이 새싹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성장 곡선을,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시게 될 성장 곡선을 그려둔 건데, 여러분이 취업 준비를 하시고 어딘가에 어필을 할 때, 저는 나무입니다, 저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합니다, 이렇게 어필을 하시는 것보다, 저는 새싹이지만 이렇게 성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성장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어필을 하시는 게 주니어 혹은 초심자 입장에서 더 와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나무가 되는 것보다 아주 거대한 새싹이 되겠다라고 어필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성장 곡선을 어필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쭉 그어놓은 거는, 여러분이 높은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으면 분명히 채용하시는 분들은 얘가 앞으로도 이렇게 성장하겠구나라고 예상을 하시면서 채용을 하실 거예요. 그 예로 여러분이 성장 곡선을 잘 기록해 두셔야 면접관분들도 이렇게 가겠구나를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오셔서는 잘 기록해 두셨으면 좋겠고, 저도 제 과정을 기록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1년의 과정들을 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 기초 강의를 듣고 독학도 하다가 라벨링 알바도 하고, 이건 실력이 늘진 않았지만 이 분야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시야를 넓힐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해커톤, 네이버에서 했던 해커톤도 참여를 하고 이런 부트캠프를 통해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기록을 해놓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께도 어필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A to G 바닥부터, 그러니까 파이썬부터 AI 리서처 취업까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선택들이 유효했고 어떤 선택들이 내 러닝 커브를 어필하기에 좋았고 빨리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를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이 과정도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3가지 포인트를 제가 배웠는데요. 첫 번째로 필요 없는 경험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누워서 쉬느라 아무것도 못했던, 무기력했던 거는 좀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걸 피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거 외에 제가 공부했던 것 중에 이 2021년 3, 4월쯤에 공채를 준비하면서 코딩 테스트를 연습을 했었어요. 근데 공채를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럴 거면 코테 왜 했지? 그냥 프로젝트나 할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제가 5월에 AI 러시라는 해커톤을 참여를 했는데 이 코테가 4월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AI 러시가 해커톤인데도 불구하고 150명밖에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코테가 꽤 경쟁률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마 이때 코테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3월에 독학하면서 공채 준비하면서 코테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해커톤에 참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해커톤을 통해서 엄청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필요 없는 경험 같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 해커톤에 처음 참여했을 때 베이스라인이라는 걸 줘요. 모델에 대한 코드. 근데 그거를 네이버 현직자들이 짜주는데 제가 처음에 1일차에 코드를 딱 받고 아 이제 해보자. 내가 코테도 통과했고 해보자 했는데 한 줄도 못 읽겠더라고요. 내가 5개월, 6개월 동안 독학했던 거는 의미가 없었던 건가? 왜 5개월 공부했는데 아무것도 모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좌절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하루에 1%라도 성장하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졌거든요. 그러고 매일매일 한 줄씩 찾아봤어요. 그땐 챗GPT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나오는 키워드로 공식 문서들을 찾아보면서 기록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다져놓은 이 기초가 되게 제가 성장하고 무언가 새로운 걸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시게 돼서 공부를 하신다면 하루에 1%라도 성장하자란 마음으로 함께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앞에서는 좀 아자아자 으쌰으쌰라는 걸 했는데 만약에 내가 와서 공부를 하실 때 혹은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실 때 성장하지 않는다고 느끼셨다면 그거는 충분히 공부를 하셨는지 돌아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장하지 않다면 더 열심히 해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부트캠프에서 공부할 때 가장 잘하던 분의 썰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은 주말이 설레인데요. 그냥 월화수목금은 정해진 강의나 뭐 과제가 있어서 그걸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는데 토일에는 앉아서 논문을 뭐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볼 수 있어서 난 너무 설레요. 라는 분이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 이분을 보면서 나도 월화수목금 열심히 했는데 왜 저분이 저렇게 훨씬 잘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의 이 이야기를 듣고 되게 반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평생 이렇게 열심히 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취업 준비를 하는 5개월, 6개월 혹은 뭐 1년의 시간이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 저는 다양한 취업 교육 과정에 멘토 혹은 강사로 참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최신 AI 개발자들이 어떤 취업 동향이 있고 채용 트렌드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에 대한 멘토링도 해보고 모의 면접 그리고 인턴 평가 컨설팅까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좌측이 제가 참여한 그런 과정들에서 취업에 성공한 회사들이고 우측이 제가 강의에 참여한 회사들입니다. 네, 회사 혹은 뭐 교육기관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측에는 이제 제가 가르쳤던 혹은 참여했던 곳의 학생들의 저를 향한 피드백 혹은 후기를 써놨는데요. 잘 성장할 수 있었다. 뭐 따뜻한 멘토님이었다라는 얘기도 써주셨고 매주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원동력을 얻었고 이력서 피드백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는 얘기도 써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을 써주셨는데 여기 이런 걸 보면은 약간의 그 주접성 멘트도 있는데 이걸로 미뤄 보았을 때 저는 그냥 교육을 하고 공적인 관계로만 남는 게 아니라 열심히 공적인 저희의 강의와 교육을 열심히 하면서도 저희가 라포를 형성해서 함께 성장해 가고 앞으로도 이어질 관계를 오셔서 함께 맺으셨으면 좋을 것 뵙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런 후기들과 제가 여기는 이 두 페이지로 나눠놨는데 이건 따끈따끈한 작년에 진행한 새싹 1기 분의 후기입니다. 네, 5월에 작성해 주신 후기고요. 저희에 대해서 저희 강북 캠퍼스 그리고 제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포인트로 적어 주셨는데 일단 강사님에 대해서도 되게 최고라고 감사한 말씀을 해주셨고 그 외에도 고사양 노트북 제공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취준생 분들은 이제 하시다 보면 도커 같은 걸 돌리기가 좀 무겁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게 잘 돌아갔던 거 그리고 점심 식사 비용을 공짜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이 주변 식사에서 추가 비용 없이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정도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강의실에 듀얼 모니터, 휴식존, 과자, 헤드레스트 있는 편안한 의자 등등 되게 좋은 인프라가 있어요. 회의실만 두세 개 정도가 있어서 되게 좋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운영진하고 잡코디님이 상주를 하시는데 그 덕분에 이제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그 외에도 어떤 청년 취업이나 창업 그런 공고들이 있고 루트들이 있는지를 되게 친절하게 상주하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멘토진이라고 쓰여 있는 거는 제가 오프 더 레코드로 실제 현업에 계신 분들을 좀 이렇게 모셨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그분들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오셔서 여기 이 회사에 계신 분들도 많이 오셨고요. 이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콜앱 사용도 당연히 비용 지원을 해드리고 이 외에도 뭐 오픈 AI API 비용이나 클라우드 비용 같은 것들도 정해진 선 내에서 지원을 해드렸었습니다. 뭐 비용 지원을 얼마나 해드리냐 했을 때 작년에 뭐 40빌리언 모델까지도 학생분들이 잘 학습을 하고 마지막에 추론과 서빙까지 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셨던 기억이 있고요. 그 외에 제가 교육 진행을 할 때 아무래도 제가 취업을 시켜본 경험도 있지만 강의나 여러 가지 멘토로 오랫동안 참여를 했기 때문에 수업 참여를 위해서 동료와 뭐 핑시트 그리고 강의 순서에 맞게 진행을 해주는 이런 것들에 대한 후기도 잘 남겨주셨습니다. 이거는 저희 새싹 모집 홈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후기가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솔직한 후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강의만 해봤던 사람이 아니라 현업에서 있었던 현업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현업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델링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축, 실제 회사에서는 뭐 클라우드나 도커 같은 것들을 직접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여러분이 가시게 될 곳들이 스타트업이나 좀 대기업이어도 이제 신생되는 AI 조직이거나 하다면은 여러분이 이런 걸 직접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했고 제가 진행하면서 온라인에서 어떻게 사수를 구해서 학습을 했는지 그리고 리더그룹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때 어떻게 나를 브랜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경험을 했어서 여러분이 이에 맞게 회사에 어떻게 어필을 해야 되는지도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저를 포장해서 실제 저보다 좀 더 저를 나은 사람처럼 보이게 말씀을 드렸다면 네 번째는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강의 중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제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강사님 이건 어떻게 해요 하면은 저도 같이 공부하고 찾아봐서 전달을 드리겠죠. 제가 뭐 이 얘기가 틀리니까 받아들여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솔직하게 제가 백엔드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백엔드 개발자분들에 비해 백엔드가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연어 처리를 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자연어 처리에 비해서 이미지 처리는 조금 약할 수 있고 추천은 하긴 했는데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기는 해요. 다만 뭐 해야 된다, 프로젝트 해야 된다 하면 저도 열심히 함께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로에 대한 조언을 했는데 그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말이 100%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회사마다 방향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100%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T 성향의 사람이라 가끔 왜 저래 싶을 수도 있는 게 여러분이 힘들 때 저는 조언을 드리지만 때로는 이 사람이 T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가끔 아플 수도 있어요. 제가 조금 약골이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그 1기 기준으로 작년 5개월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발가락이 한번 부러져서 이제 조금 거동이 불편했던 거 이외에는 뭐 컨디션이 크게 나빠서 수업에 지장이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요번에도 아마 그렇게 될 텐데 정말 안 그러고 싶지만 아플 수 있다. 이런 저의 솔직한 소개도 함께 해 드리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다고 영상에서 나가시거나 신청을 안 하시려는 분이 계신다면 가지 마세요. 제가 하나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할 거고 이제 제 탓하는 건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거나 공부를 하실 때 때로 어렵게 느끼실 수 있어요. 아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어려우실 거예요. 어려운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다 어렵진 않더라도. 근데 그때 여러분이 자책하시는 것보다 제 탓을 하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듯이 여러분도 당연히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은 실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정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커리큘럼 소개를 드릴 건데 저희는 총 3개의 레벨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레벨 1에서는 저희가 모듈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파이썬 기본 문법부터 배웁니다. 다만 파이썬을 뭐 한 달 동안 파이썬만 배우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되게 초반에 빠르게 배울 거고요. 제가 이 홍보 영상을 드리고 신청자분들을 대상으로 선발 과정에서 퀴즈 과정이 있는데 그때 미리 프리코스로 들을 수 있는 강의도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거를 듣고 오실 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파이썬 기본 문법은 빠르게 대신 디테일하게 배울 거고요. 두 번째로 오픈 AI API를 사용하고 허깅페이스 API를 사용해서 뭐 LLM을 직접 만들어 보고 그거를 어떤 프로토타입이라도 만들어 보는 거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계속 배우지만 않을 거고요. 제가 과제, 뭐 숙제 이런 걸 통해서 일주일 동안 배운 것들로 무언가 만들어 보시도록 계속 독려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월수금 교육 시간 외에도 추가 공부 시간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4주, 5주 동안 공부한 걸 기반으로 해커톤에 나갔었는데요. 이게 새싹 내부에 AI 해커톤이 있어서 AI 기술들을 활용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걸 해봤어요. 저희는 두 팀이 참여를 했고 두 팀이 다 최종 결선까지 진출을 했었습니다. 되게 힘들었다, 어려웠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하지만 재밌고 내가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 알았다라는 후기를 많이 남겨주셨던 해커톤이었습니다. 두 번째 레벨 2에서는 본격적으로 모델링을 해보고 학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학습을 위해서는 사실 코랩에서만 모든 걸 하기는 좀 제한적이고 그러면은 조금 현업과는 좀 동떨어진 내용만 학습하고 졸업을 하시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현업처럼 클라우드나 도커, 깃허브를 활용하는 거를 먼저 배웁니다. 2주 동안 인프라 세팅하는 법을 배우고 이때 아마 SQL 같은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툴들도 함께 배울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모델링을 위해 필요한 파이토치나 허깅페이스를 활용하는 법을 배울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인프라를 가속하는 언슬롯, 그리고 모델을 효율적으로 학습시키는 페프트, 기법들을 통해서 LLM을 직접 학습시키고 평가해 볼 예정입니다. 제가 여기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 이 레벨 2 어느 시점부터는 제가 최종 프로젝트에 대한 공지를 드릴 거예요. 최종 프로젝트 기간이 레벨 3에 따로 있지만 그때가 기간이 부족하시다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먼저 공지는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레벨 3에서는 여기 이제 통으로 최종 프로젝트 기간인데 제가 그때의 기간을 두 개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LLM의 학습과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직접 구축해 보는 경험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패스트 API, 에어플로우 등으로 모델을 서빙해 보는 에어플로우 MLOps 맛보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대기업에서 데이터를 에어플로우를 주로 업무로 사용하시는 분께서 오셔서 하루 특강으로 에어플로우 활용법을 알려주셨었고요. 올해에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패스트 API도 직접 도커라이징 하는 것까지 수업을 진행을 했지만 프로젝트에 적용하기에 다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 스트림릿이나 아니면 VLLM 같이 간단한 서빙 프로토타이핑 툴 그리고 모델을 서빙하기에 적합한 툴들도 함께 수업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커리큘럼 소개를 드렸다면 저 커리큘럼들이 어떻게 이력서에 쓰이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력서에서 잘 쓰는 방법. 그러니까 다른 과정들을 보면 이력서, 포트폴리오 작성 그것만 1, 2주 잡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력서 잘 쓰는 방법은 인터넷에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진 것도 없는데 이 작고 소중한 걸 어떻게 크게 보이는지 어필하는 것도 물론 때론 중요하겠지만 이 과정이 5개월인데 처음부터 그거를 강조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최소한 들어오셔서 3개월 동안은 재료를 모으는 시간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정의 5개월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막판에 제가 여러분이 이력서에 쓰셔야 된다, 포트폴리오 만들으셔야 된다 할 때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때부터는 그거에 맞게 멘토링도 준비를 해드리고 따로 1대1 피드백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는 여러분이 공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내가 이걸로 어떻게 지원하지 이런 불안함으로 시간을 뺏어가지 마시고 재료를 모아야 할 때인 걸 인지하시고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무릎을 꿇은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초반에 내가 왜 못하지라는 불안감을 가지 마시고 지금 나는 추진력을 얻고 있다는 마음으로 3개월 동안은 집중해서 재료를 모으시고 공부하시고 프로젝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재료를 모으실지를 제가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파이썬을 배우고 제가 앞서 새싹 해커톤 언급했던 것처럼 배우셨던 것 내에서 LLM을 만들고 프로토타이핑 해보는 경험을 처음으로 가져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파이토치 허깅 페이스를 배우시고는 텍스트를 분류하는 자체 대배를 통해서 모델링 및 학습 고도와 실험 설계, 데이터 처리까지 직접 경험을 해보실 거고요. 세 번째로는 언슬롯 그리고 페프트와 같은 LLM 학습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신 다음에 이 MMLU는 지금도 오픈 AI나 클로드 뭐 이런 국제적인 세계적인 AI 회사들도 모델을 내놓을 때 평가에 사용하는 정식 벤치마크인데 그거의 한국어 버전이 KMMLU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LLM을 직접 학습시켜보고 학습 전에 일단 불러오고 세팅하고 학습시키고 평가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진행을 시켜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약간 세트처럼 최종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는데 직접 데이터셋을 구축해보는 경험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이때 프로젝트 때 문제 정의부터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그리고 데이터 수집, 서빙까지 모든 거를 A to G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료를 쌓으신 다음에 여러분이 이력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어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1, 2주를 따로 할애하지 않는다. 이게 포트폴리오나 이력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저희도 거기를 위해서 시간을 쓸 겁니다. 다만 너무 초반부터 그걸 어필하면서 여러분을 옥죄지는 않을 예정이에요. 그러고 제가 저희 과정에서 강조하고 싶은 피어 세션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피어는 동료를 의미를 하고요. 여러분에게 동료 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료 학습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거든 뭐 이렇게 강조를 해놨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언제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화목이 선택일 이유는 저희 매일이라고 써놓은 교육과정 월수금이 공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놨고요. 월수금 오후 4시부터 5시에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매일매일 죄송합니다. 별일이 없으면 꼭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나오시지 않는 날 화목에도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물론 줌 유료 계정을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이걸 제공해드렸더니 작년에 진행할 때 이제 1시간 반 거리에서 오시는 학생분들이 한 3-4분 계셨는데 그분들도 이걸로 화목에도 모여서 스터디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월, 수, 금에 어떤 거를 진행을 할지는 제가 주제를 뒤에 써놨는데 그에 앞서서 이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의미는 되게 공적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규칙도 정하고 제가 주제도 뒤에서 추천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 1시간을 진행을 해보시면 꽤 부족하다 느끼실 수도 있어요. 열정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한 걸 나누시고 이것저것 프로젝트도 구생하시다 보면은 부족하다 느끼실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물처럼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을 쓰시고 부족해서 다른 시간을 추가로 하셨는데 어느 순간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피어 세션으로 쓰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처음에는 1시간 분량이 넘어가서 2시간, 3시간을 했던 건데 나중에는 그 2시간, 3시간을 되게 농담 따먹게 하면서 물처럼 쓰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절대 옅어지시면 안 되고요. 마치 제가 예시로 넣어놓은 것처럼 처음에 평일에 공부하다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주말에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주말을 평일처럼 열심히 쓰시는 경우가 처음에 이제 뭐 좋은 케이스인데 나중에는 갑자기 평일을 주말처럼 이제 열심히 안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절대 그렇게 쓰시면 안 되는 중요한 1시간의 시간입니다. 이걸 강조를 드리고 진행 방식으로는 저희는 진행자를 매번 돌아가면서 조대에서 한 분씩 지정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이 모더레이터, 진행자의 이름이 모더레이터인데 이 사람이 그 시간에 무엇을 할지를 정하고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이 5명이 모여서 한 개의 피어 세션을 진행을 할 텐데요. 여기가 각자 다 똑같은 동일한 학생 입장이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때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의사결정은 이제 그 시간 한정, 그 날의 모더레이터가 의사결정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진행에 뭐 윤활유를 넣어주는 역할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공적인 시간이다 보니까 저는 룰을 정하는 걸 추천해 드려요. 뭐 질문 하나 남겨오기. 이건 제가 학생 때 적었던 그라운드 룰인데 뭐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까 꿀팁 한 개씩 가져오기. 뭐 10시에 저희가 수업이 시작을 하는데 오전 9시 반에 뭐 슬랙이라도 뭐 각자 투두 오늘 하루 어떤 걸 공부하겠다 이런 거 적어두기.
이런 거는 아무래도 월수금보다는 화목에 유리하겠죠. 화목에 캠퍼스에 오지 않는 날에도 뭐 공식적으로 오진 않지만 내가 이런 걸 공부하겠다 이런 걸 남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랑 뭐 모더레이터의 역할이 뭔지 뭐 제가 진행자라고만 했지 그 자세한 룰은 뭐 공지해주고 뭐 일정 뭐 제출 횟수 체크 뭐 이런 거 나중에 대회를 할 때 중요하겠죠. 혹은 당일 수업 발표 요약. 그러니까 모더레이터가 그날의 수업을 요약해서 발표해 준다. 뭐 이런 룰도 여러분이 피어 세션 내에서 정하시면 돼요. 제가 이 룰을 정할 때 예시를 보여드리면서도 이걸 똑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게 되게 창의적으로 그 피어 세션마다 새로운 룰들이 나와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작년에 어떤 조는 저희가 12시부터 뭐 11시, 13시 이렇게 1시간이 점심시간이면 그때 오셔서 1시간 때 밥 먹고 오셔서 백지로 오늘 오전 그리고 전날 오후에 했던 그 수업 내용을 백지 테스트로 요약하시더라고요. 각자. 그리고 각자 적었던 걸로 설명해주고 되게 신박했거든요. 이렇게 각자 조마다 규칙들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어떤 조는 스타벅스를 되게 좋아하셨는데 피어 세션 룰로 뭐 지각하면은 뭐 그 지각비 모아서 스타벅스 갔다 오기 이런 게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협업 룰도 나중에 대회를 진행하시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정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뭐 지각 룰인데 지각 이외거나 무단 결석 시 기프티콘 팀원들한테 쏘기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피어 세션에 뭐 뭘 해라 이런 거를 예시로만 드리면은 강의 복습하셔도 되고요. 이 시간에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끼리 규칙을 정하셔서 뭐 초반에는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나중에 좀 실력이 쌓이시면 또 해커톤을 참석하셔도 되고 논문 리뷰나 뭐 서로의 그 코딩 테스트 이후에 서로의 코딩 테스트 코드를 리뷰해 주셔도 되고 나중에 후반부에는 면접 스터디를 같이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매번 할 때마다 정하셔도 되는데 뭐 주기적인 거를 정해놔도 좋습니다. 뭐 월요일엔 논문 리뷰, 금요일엔 코드 리뷰. 이건 예시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컨텐츠를 정하셔서 그 동요 학습을 여러분만의 시간으로 꾸며가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여기 제가 하이라이팅을 해놓은 TMI 타임은 제가 예시도 같이 보여드릴 건데 뭐 점심 뭐 먹을지 혹은 어,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첫 월급 한번 뭘 하고 싶은지 뭐 이런 것들 뭐 저희가 했던 건 밸런스 게임도 있었어요. 연봉 5천 받고 10년 동안 부트캠프 하기, 연봉 5천 받고 10년 동안 야근하기, 뭐 이런 거 밸런스 게임을 해도 되고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초반에 같은 피어로 모이시더라도 공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공적인 관계시기 때문에 서먹서먹 하실 수 있거든요. 처음 보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때 조금 라포를 형성하셔야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거나 스터디 진행하실 때 조금 더 용이하실 거예요. 그래서 피어 세션 시작 전에 한 5분 정도 타이머를 켜놓고 각자 한 번씩 TMI 타임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 추천을 드렸는데 저는 뭐 초반에야 강의 복습이나 공부를 하실 수 있지만 뭐 2, 3개월 차 후반부로 가실수록 이때 뭐 외부 행사나 해커톤 같이 아웃풋이 나오는 그러니까 너무 뭐 공부 느낌의 것보다 업무나 프로젝트에 가까운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건 제가 2, 3개월 차에 진행하면서 매일매일 조회 시간처럼 오늘은 뭘 공부할 거다. 뭐 어떤 거를 해야 된다. 이런 전달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취업 가능한 분야인데 저는 한 명이 한 개의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실제 현업에서. 이거는 어떤 업스테이지라는 회사에서 그 되게 C레벨에 계신 분께서 특강을 해주셨던 자료인데 이 하나하나의 네모들이 한 명 한 명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5개 업무에 얕게 걸쳐 있고 어떤 분은 한 개에만 깊게 걸쳐 있고 되게 다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직군의 이름으로 뽑아도 실제 하는 일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어떤 게 돼야 되는데 이 경험을 하는 게 맞나? 내가 AI 엔지니어인데 리서치 역량이 있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보다는 최대한 현업에서 하는 AI 프로젝트와 비슷한 프로젝트 경험들을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그거에 맞게 프로젝트들을 설계를 했고 그리고 여러분이 피어 세션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 가실 텐데 여러분이 처음부터 취업 가능 분야를 고민하시면서 내가 될까 이런 고민보다는 최대한 현업 관점의 프로젝트를 많이 쌓으시면 실제로 지원하실 때가 되었을 때 조금 더 폭넓게 지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경험을 쌓는 거에 보다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자체적으로 예상해본 Q&A인데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제가 비전공자이고 초심자인데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인데 저희 과정은 초심자도 따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라고 해놓은 건 초심자만을 위한 강의는 아니에요. 기존에 공부를 하셨던 분도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되게 스피디하게 파바박 진행을 해갈 거고 현업 관점에서의 프로젝트들을 쌓아갈 거인데요. 어쨌든 초심자도 할 수 있도록 초반에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다만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겠죠. 제가 초심자분들은 조금 더 옆에서 원온원도 많이 진행하면서 많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저희 과정에 추천드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가면 초심자들하고 뭐 같이 하기에는 나는 레벨이 안 맞지, 이런 조금 자신감이 넘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취업을 할 수 있다, 나는 교육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취업을 하러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내가 공부를 많이 했지만 좀 더 프로젝트 경험을 쌓고 싶고 함께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오히려 좀 기존에 실력이 있는 분들이 오시면은 좀 더 시너지 나는 경험을 제가 1기 때 했기 때문에 오히려 환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수학을 잘 모르고 혹은 AI 분야가 학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학벌이 안 좋은데 가능할까요?인데 이건 두 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학은 필요한 부분만 함께 학습하면 넘어갈 거예요. 예를 들어 행렬이나 벡터 연산이 필요할 때는 행렬과 벡터 연산에 대해서 수식적으로 간단한 설명과 직접 코드로 하나하나 연산을 연습해 보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뒤에 뭐 경사관법이나 백프로파게이션 이럴 때는 좀 미적분이 조금 필요한데요. 제가 뭐 다행히도 그나마 수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한 줄 한 줄 수식을 직접 설명해드리고 증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뭐 모르시면은 손 들고 바로바로 제가 말하고 있다가도 끊고 질문하셔도 돼요. 저는 뭐 대학교 때 수학과는 보통 그렇게 수업을 진행해요. 뭐 교수님이 설명할 때도 손 들고 뭐 질문해도 되기 때문에 편하게 질문하시면서 필요한 부분만 학습해 갈 예정이니까 웰컴이고요. 그리고 학벌 같은 경우는 뭐 좋은 학벌 혹은 전공자 혹은 석사 이런 분들을 선호하는 게 뭐 있더라도 그 자체를 유리천장으로 두고 나는 안 돼라기보단 왜 회사가 그런 분들을 선호할까? 그런 분들이 어떠한 경험이 있어서 선호를 할까라고 고민해 보시면서 그 경험을 저희가 5개월 동안 같이 쌓아가실 수 있는 데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런 수학, 학벌 이런 기준보다 성장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회사를 갈 거예요. 근데 학교에 오래 있었죠. 초, 중, 고, 대 이렇게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비유를 하면은 학교는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요. 공부한 걸 활용해서 공부에 맞게 시험을 봅니다. 하지만 회사에 가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하지 않아요. 뭐 1단원 배우고 2단원 배우고 3단원 배우고 시험 이런 게 아니라 시험, 즉 문제 해결.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이 내려와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 문제 정의를 하고 문제 정의에 맞게 해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창취업은 공부를 하고 공부에 맞게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시험이 먼저 옵니다. 그 시험, 그러니까 문제 정의된 거에 맞게 내가 공부를 하고 혹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스킬셋으로 그걸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는 회사에서 뭐 이 문제 정의를 한다고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쉽지 않겠죠. 당연히 그 문제 정의 됐을 때 내가 공부가 필요한 영역도 있겠지만 뭐 기존에 준비된 기초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기초는 필요하겠지만 기초, 계속 기초 공부만 하시는 걸 추천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1단원 했으니까 2단원 하고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시지 마시고 저희 과정에 오신다면 기존에 공부하셨던 걸 통해서 프로젝트도 해보시고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필요한 걸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과에 머물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로 기초 공부가 아니라 조금 더 깊어지시는 방향으로. 근데 그 깊어지시는 방향이 뭐 다음 단원 공부, 뭐 이런 공부가 아니라 문제 정의.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해야 문제 정의를 하겠죠. 프로젝트의 문제 정의를 하고 그 해결에 필요한 거를 공부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내과에 머물기보다 바다를 나아가는 형태로 함께 성장을 고민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강조드린 피어 세션, 그 다여섯 명이 매일 1시간씩 시간을 내서 의견을 나누기 때문에 그게 되게 성장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머물지 않고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요? 저희 과정에서요. 그래서 오셨을 때 소통하는 공간도 제가 슬랙과 줌 유료 계정, 오픈 카톡방을 운영하기 때문에
오셔서 팀 내에서 그리고 옆에 팀들과 그리고 저와도 함께 매일매일 소통하고 뭐 주말에도 뭐 강요는 아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소통하면서 질문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5개월의 과정을 뭐 20분 정도의 시간에 압축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시면은 여러분이 기대한 것 이상의 더 좋은 과정으로 만들어가면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이 댓글창에 달아주시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오셔서 함께 하실 날들을 기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청년취업사관학교 경북캠퍼스 AI 과정의 이종혁 강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